여러분, 중국의 수출이 예상 밖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자칫 말입니다, 중국발 위기에 우리 수출에 대한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진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볼까요?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5월의 중국 수출 감소율은요 7.5%입니다. 7.5%라는 수치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블룸버그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는요 마이너스 한 1.8%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8%. 그런데 마이너스 7.5%까지 줄어드니까 이거 뭐지? 글로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중국의 수출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바싹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은 지난 3월에 14.8%까지 늘고요. 그리고 4월에도 8.5%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한꺼번에 불안감, 불확실성 확 털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5월에 마이너스 7.5%가 되니까 시장은요 굉장히 긴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시장에서요 중국 수출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데는 3월 4월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거다. 뭐 한쪽에서는 무기를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유를 주면서 쉽게 말하면 밀무역처럼 말입니다. 아주 자기들만의 어떤 수출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 짐작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3월달 4월달에 어떤 한계에 그치고요. 결국은 지금 중국 경제가 내수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요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하겠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수 부양이라는 게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 건데 지금 계속 동결해 오던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7.5%라는 수출 감소율은요 이게 중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경기가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더딥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러면 여러분 뭐 컨테이너라는 게 결국은 수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수출. 근데 그 수출이 지금 들쭉날쭉 하는 정도예요. 실제 지난 3월 10일에는 906.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그리고 나서 4월 21일에는 1037.07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9일에 972.45까지 떨어졌다가 6월 2일에 1028.70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준선은요 1000입니다. 1000. 1000 정도를 기록해야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컨테이너를 실제로 실어 나르는 해운사가 이제는 BEP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높을 때가 경기가 좋고 해운사의 이익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보다 낮을 때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더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물동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쉽게 말하면 박스권 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의 지금 향방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한 리오퍼닝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중국의 경제가 부활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부활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요 이것 때문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소비까지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소비가 좋아지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소비가 안 좋아지면 경제의 타격 여기다가 수출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니까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그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중남미가 26.3%, 아세안이 21.2%가 5월 기준으로 줄어들었지만 규모 면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현재 1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19.5%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이 20.8%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수출의 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에 대한 기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대중무역수지만 하더라도 5월 현재입니다. 118억 8천만 달러의 적자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2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이대로 가면 대중무역수지는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적자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1월에 39억 3,400만 달러의 적자, 3월에는 27억 2천만 달러의 적자, 4월에는 22억 7,300만 달러의 적자, 그리고 5월에는 17억 4,200만 달러의 적자거든요. 적자폭이 줄어드는데 수출이 저렇게 감소해버리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 무역수지는 감소폭을 굉장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1월에 125억 3,200만 달러의 적자가 5월에 21억 200만 달러의 적자까지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7월이 가면서 더 좋아지고 적어도 9월에는 무역 흑자가 날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이 저렇게까지 꼬꾸라지면 우리 무역에도 그 충격이 커질 거다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물론 이 단서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통계라는 게 뭐 고무줄 같아서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됐고요. 또 전 세계의 어떤 성장률이 생각보다가 더디게 진행된다. 이게 전 세계 경제의 어떤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더디게 진행된다. 이것은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경제도요. 중국발 위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경제가 안정이 됐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경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들이 툭툭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블랙스완이 전체의 위기로도 갈 수 있는 게 현실이 될까 그게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제는요.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중국의 위기가 우리가 벗어나기 전에 우리의 위기로 다가올까,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대목 중에 하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늘 투자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궤도에 들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멀었습니다. 때문에 투자는 조심조심,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진짜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